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4. 불소지지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해주고 교육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X, 진단 X. 그냥 예방과 교육만 하는 게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에요. 1번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기관을 설치하는 건 학교에선 부담스럽죠. 또 2번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농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겠죠. 또 3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이렇게 뭐 인력까지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4. 불소지지의 보관관리.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월권이죠. 이것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겠죠. 5. 칫솔질과 치실질 등의 구강위생 교육을 하고 또 관리 지도한다. 뭐 이 정도 예방한다, 교육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고르면 됩니다.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2. 또 의사의 지도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3.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간호 판단한 간호학 전공학생 4.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면허 소지자 5.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정답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이 이외에라는 말이 거슬리죠.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면허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외를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간호조무사 의사의 지도하에 하면은 되는 거죠. 또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이 했다 괜찮죠. 다 누구의 지도 감독하에 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또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한 의사면허 소지자 되죠. 또 전시, 국가 전시에 준하는 사실 요즘에 거의 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유 진짜 계엄령도 터졌고 맨날 시위하고 난리죠. 지도 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괜찮다. 뭔가 지도 감독하에 누구의 지도하에 하는 거 다 괜찮은 거고요. 면허된 것 이외에 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권한 이외의 것을 하면은 안 된다.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경우 처리 방법은 부적격 혈액 어떻게 하죠? 1.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 보면 더 헷갈리죠? 2번 폐기 처분 일단 하고요.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부적격 혈액. 그 피가 써먹기에 부적격하다 이겁니다. 체열 시 또는 체열한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을 우리가 부적격 혈액이라고 해요. 이거 폐기 안 하면은요, 보고 안 하면은요, 2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혈액 ABCTBALT ABCTBALT A 에이즈피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국시에 나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이 피 어디다 써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쓸 수 없죠. 부적격하다 이겁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이에요. 이 피를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 부적격하다.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백혈병 피다 이거예요. V, VDRL 매독검사 양성이다 이겁니다. 매독검사 양성인데 이 매독피 누구한테 써먹을 수 있어요? 부적격하다. ALT 간기능 검사거든요. 간 수치가 100일 이상이면 이 피는 못 써먹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적격 혈액 ABCTV ALT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 백혈병 피다 이 얘기고요. VDRL 매독 검사 양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ABC, TB, ALT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암기하시라고 억지로 만든 초성이고요.
에이즈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게 부적격 혈액이고 B형 간염 검사 양성,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이게 부적격한 거예요. 음성이면 적합한 거예요. 인치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 이거는 백혈병이다 이 얘기고요. 매독 검사 양성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부적격 혈액이다 이겁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100일 이상 나오면 부적격하다 이 얘기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이 뭐 A주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서 체열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체혈, 피 뽑고 나면은 이 사람 건강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람이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피 안 뽑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 피니까 체열할 필요 없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 이 피 못 쓴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 경과하지 않았어? 이 피 못 쓴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았어? 체열 금지 대상자.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체열하지 않는다. 당뇨병만 있어도 남한테 헌혈을 못 하겠네요. 그쵸?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자기 피도 모자라 체열하지 말아라.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체열하지 말래요. 1년에 피 몇 번씩 뽑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거. 체열 전 건강진단 문제도 나오죠. 피 뽑기 전에 이 사람한테 건강진단, 바이탈 체크해야 되죠. 혈압 측정, 맥박, 체온 이런 거 측정한다. 또 체중도 잰다. 빈혈 검사도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1. 생물 테러 감염병, 2. 인수공통 감염병, 3. 의료 관련 감염병, 4.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정답은 4번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거 해외 신종 감염병이에요. 코로나가요. 코로나19 19년 20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게 해외 신종 감염병이었어요. 우리 1급 감염병 뭐죠? 남리동해,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의 신이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였죠. 해외 신종 감염병은 그 당시에는 1급으로 아주 급하게 해외에서 들어온 유행이 예견되는 그런 질병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는 지금 4급이 되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인구 조사 시점에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로 일부 부재자가 포함됨. 그 지역에 주소 놓고 그 집에 사는 인구가 뭐냐요? 1. 상주 인구, 상주하는 인구. 2. 주간 인구. 3. 현재 인구. 4. 법적 인구. 5. 출생지 인구. 정답 뭘까요? 이 지문의 답이 있죠?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 상주하고 있다, 상주 인구. 이런 문제는요, 공부를 안 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찍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고시가요, 105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뭐 100문제 이상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면요, 한 70%는 좀 익숙하고요. 나머지 20, 30문제는 너무 새로워. 또는 완전히 처음 보는 거야. 이런 문제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국가고시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면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만점 맞아서 합격하는 시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푼다는 거는 고득점자 역시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10개 이상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그런데 못하시는 분은 20개, 30개 아예 생소한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주인구 이런 것들이 찍을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어렴풋이 들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달달달 하지 않아도 수업 뭐 열심히 듣고 또 평소에 기간적으로 열심히 쌓아오신 분들은 점수가 나옵니다. 인구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라고 해볼게요. 성북구 인구 뭐 10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요. 현재 인구죠. 현존하는 인구입니다. 특정 지역에. 서울 전체 현존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는 몇 명인가? 상주 인구? 그 시점에 주소도 거기에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상주 인구예요.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구강보건관력 인력의 역량 강화, 4. 불소지지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 관리 지도 및 실천.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정답 뭐예요? 5번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라는 거는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방해주고 교육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X, 진단 X. 그냥 예방과 교육만 하는 게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에요. 1번 구강보건 연구기관의 설치. 기관을 설치하는 건 학교에선 부담스럽죠. 또 2번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농도를 유지하는 거는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겠죠. 또 3번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이렇게 뭐 인력까지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4. 불소재재의 보관관리.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월권이죠. 이것도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겠죠. 5. 칫솔질과 치실질 등의 구강위생 교육을 하고 또 관리 지도한다. 뭐 이 정도 예방한다, 교육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고르면 됩니다.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2. 또 의사의 지도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3.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간호 판단한 간호학 전공학생. 4.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면허 소지자. 5.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정답 뭐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1번. 면허된 것 이외에, 이 이외에라는 말이 거슬리죠?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 면허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외를 했으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간호조무사 의사의 지도하에 하면은 되는 거죠. 또 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학생이 했다 괜찮죠. 다 누구의 지도 감독하에 했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또 교환교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서 한 의사면허 소지자 되죠. 또 전시, 국가 전시에 준하는, 사실 요즘에 거의 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유 진짜 계엄령도 터졌고 맨날 시위하고 난리죠. 지도 감독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한 의과대학생 괜찮다. 뭔가 지도 감독하에 누구의 지도하에 하는 거 다 괜찮은 거고요. 면허된 것 이외에 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 권한 이외의 것을 하면은 안 된다.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자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경우 처리 방법은 부적격 혈액 어떻게 하죠? 1.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기 보면 더 헷갈리죠? 2번 폐기 처분 일단 하고요.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부적격 혈액. 그 피가 써먹기에 부적격하다 이겁니다. 체열 시 또는 체열한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을 우리가 부적격 혈액이라고 해요. 이거 폐기 안 하면은요, 보고 안 하면은요, 2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혈액 ABCTBALT. ABCTBALT. A. 에이즈피.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런 표현으로 국시에 나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이 피 어디다 써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쓸 수 없죠. 부적격하다 이겁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감염이에요. 이 피를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다? 부적격하다.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백혈병 피다 이거예요. V, VDRL 매독검사 양성이다 이겁니다. 매독검사 양성인데 이 매독피 누구한테 써먹을 수 있어요? 부적격하다. ALT, 간 기능 검사거든요. 간 수치가 100일 이상이면 이 피는 못 써먹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적격 혈액 ABCTV, ALT.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 백혈병 피다 이 얘기고요. VDRL, 매독 검사 양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ABCTV, ALT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암기하시라고 억지로 만든 초성이고요. 에이즈도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양성이다. 이게 부적격 혈액이고 B형 간염 검사 양성, C형 간염 검사 양성이다. 이게 부적격한 거예요. 음성이면 적합한 거예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양성 이거는 백혈병이다 이 얘기고요. 매독 검사 양성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부적격 혈액이다 이겁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100일 이상 나오면 부적격하다 이 얘기예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이 뭐 A주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서 체열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체혈, 피 뽑고 나면은 이 사람 건강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헌혈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람이 체열 금지 대상자입니다. 감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 피 안 뽑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 피니까 체열할 필요 없다.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 이 피 못 쓴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 경과하지 않았어? 이 피 못 쓴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았어? 체열 금지 대상자.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체열하지 않는다. 당뇨병만 있어도 남한테 헌혈을 못 하겠네요. 그쵸?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자기 피도 모자라 체열하지 말아라.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체열하지 말래요. 1년에 피 몇 번씩 뽑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거. 체열 전 건강진단 문제도 나오죠. 피 뽑기 전에 이 사람한테 건강진단, 바이탈 체크해야 되죠. 혈압 측정, 맥박, 체온 이런 거 측정한다. 또 체중도 잰다. 빈혈 검사도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1. 생물 테러 감염병, 2. 인수공통 감염병, 3. 의료 관련 감염병, 4.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정답은 4번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로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거 해외 신종 감염병이에요. 코로나가요. 코로나19 19년 20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이게 해외 신종 감염병이었어요. 우리 1급 감염병 뭐죠? 남리동해,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의 신이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인플루엔자였죠. 해외 신종 감염병은 그 당시에는 1급으로 아주 급하게 해외에서 들어온 유행이 예견되는 그런 질병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는 지금 4급이 되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인구 조사 시점에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로 일부 부재자가 포함됨. 그 지역에 주소 놓고 그 집에 사는 인구가 뭐냐요? 1. 상주 인구, 상주하는 인구. 2. 주간 인구. 3. 현재 인구. 4. 법적 인구. 5. 출생지 인구. 정답 뭘까요? 이 지문의 답이 있죠?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 상주하고 있다, 상주 인구. 이런 문제는요, 공부를 안 했어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찍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고시가요, 105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뭐 100문제 이상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면요, 한 70%는 좀 익숙하고요. 나머지 20, 30문제는 너무 새로워. 또는 완전히 처음 보는 거야. 이런 문제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국가고시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면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만점 맞아서 합격하는 시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푼다는 거는 고득점자 역시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10개 이상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그런데 못하시는 분은 20개, 30개 아예 생소한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주인구 이런 것들이 찍을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어렴풋이 들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달달달 하지 않아도 수업 뭐 열심히 듣고 또 평소에 기관적으로 열심히 쌓아오신 분들은 점수가 나옵니다. 인구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라고 해볼게요. 성북구 인구 뭐 10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요. 현재 인구죠. 현존하는 인구입니다. 특정 지역에. 서울 전체 현존하는 인구는 현재 인구는 몇 명인가? 상주 인구? 그 시점에 주소도 거기에 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상주 인구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